배숙 선생님께 생각하시는 최고의 국민 엄마는 누구? 자, 하나, 둘, 셋. 김혜자 씨. 네, 왜냐하면 대선배님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 엄마 계보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죠. 아직도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그 유선 씨는 그 함께 작품했던 황정민 씨와 거의 가족 같은 사이라고 그래요? 아, 가족 같다기보다 제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희한하게 매번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마치 친정 오빠 같은 그런 좀 그래요? 따뜻함이 느껴지는 선배님이시죠. 어떤 일 때문에 조금? 인연이 어떻게? 영화 검은 집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너무 재밌게 봤죠. 같이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학전이라는 극단에서 이제 공연을 선배님이 하시는 걸 저도 이제 연기 지망생으로 봤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도 학전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서 같은 극단 출신이라는 선후배라는 그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오며 가며 부딪히게 됐는데 저도 학전 출신이에요 선배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치 이렇게 고향 후배 챙기듯이 저를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결혼 안 하냐. 오빠도 되게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리 잡고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소망을 얘기하면 자리야 결혼하고 잡으면 된다. 뭐 그런 거 의미 없다. 항상 빨리 결혼을 권하셨는데 결혼할 때 꼭 얘기해.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오빠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축가 부탁을 했어요. 오빠가 그 당시 웨딩싱어라는 뮤지컬에서 막 프로포즈 곡을 했었는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오빠한테 축가를 꼭 이 노래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야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내가 해도 되겠니? 이러면서 그래 네가 꼭 원한다면 해줄게라고 하셨는데 그게 원래 기타 반주를 하는 건데 약간 그 결혼식장에 격식 있게 피아노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피아노 반주자를 본인이 섭외하고 근데 이제 그 반주자가 이제 또 지방 공연이 있어서 연습을 맞출 시간이 없어서 오빠가 지방에 가서 그 공연하시는 그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그러고 올라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친오빠도 저렇게는 안 하셨나요? 그래서 너무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되게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 떨리시죠? 전 죽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 아플 땐 위로해 줄래 관절염에 시달릴 땐 업어줄게 넌 어떨 것 같아 나와 늙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애 낳으면 또 연락해 이래가지고 또 뭐 임신했다고 연락했는데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 뭐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해서 언제라고 했는데 그 즈음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야, 애 안 나왔어? 왜 이렇게 보채냐고. 나올 때냐고 아직 안 나왔어요. 막 이랬더니 야, 꼭 얘기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박이다. 임신 이제 출산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산후조리원에 그 아내 되신 언니랑 같이 애 옷을 한 보따리를 사주고 오셨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황정민 씨가 대단한. 아니 유선 씨 슬럼프 때도 좀 큰 도움을 주셨다고요? 애를 낳고 이제 또 산후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좀 일은 너무 하고 싶은데 복귀하는 게 좀 쉽지가 또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뭐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네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막. 네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막. 아줌마라 그러네. 친정 걸리면은 모든 게 다 세상에 약간 그 목소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확 그냥 터진 거지. 그래서 막 아니 우울증 걸리면 산산한 거예요. 눈물이 나서 막 울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다시 연기가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이랬더니 뭐 애 나와서 몸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너 이렇게 평생 할 연기 조급하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되게 많이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영화 히말라야라는 영화에서 그 정민이 오빠가 했던 엄원길 대장님 역할이었는데 엄원길 대장님이 아내 역으로 혹시 특별 출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영화사에서 연락이 전화가 온 왔어요. 거예요. 그래서 한 5씬 정도 나오는데 뭐 3회차, 2회차 정도만 나오시면 됩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전화가 왔는데 느낌이 빡 오는 거죠. 오빠가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바깥으로 좀 끌어내주고 싶었구나. 그래서 고맙다고 나중에 이랬더니 내가 고맙지 이 작은 역할로 그래도 엄원길 대장의 아내 역이니까 좋은 배우가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큰 역도 아니고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고맙다고. 이 거의 역대급 미담인데.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평생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또 유선 씨가. 너무 감사했죠. 아니 이상훈 씨가 정말 외조까지 확실히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드라마에서 러브라인이 있잖아요. 아, 네네. 이상훈 씨가 혹시 질투 같은 거 안 하세요? 워낙 감정 표현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 그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 할지 안 할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본인은 안 한다고 질투는 모든 걸 이해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그런 장면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요번이 한번 그래서 아니 그 오히려 그걸 너무 덤덤하게 야, 얘 잘한다. 잘한다. 좋은데 이러면은 그래서 뭐좀 약간 섭섭하지 않아요? 그건 좀. 덤덤해 좀 볼 것 같아. 말을 워낙 아니야 질투 안 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죠. 말은 이렇게 하시면 속으로는 신경이 쓰이시겠죠, 아니 사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말을 안 해서. 왜냐면 내가 한 말 때문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약간 막상 그런 게 있으면 좀 그렇죠. 혼자 몰래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네, 맞아요. 저는 질투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당연히. 그래서 뭐 그런 씬이 있다 미리 대본을 봐서 그러면 그 회는 조금 건너뛰거나 아니면 대본을 못 봤을 경우 뭔가 둘이 가까워질 것 같다 하면 이제 빛의 속도로 방으로 들어가요. 굳이 보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 그렇죠, 사실. 그러면 선배님 남편분은 질투 안 하세요? 어떠세요 유선 씨께서는? 전 주말 드라마 할 때 사실 조금 멜로가 있었는데 항상 모니터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좀 성의가 없고 애 데리고 우리 놀이방 가서 놀까 애 데리고 사라지고 이러는 거지 내심 섭섭했는데 멜로가 무르익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자리를 슬슬 피했던 건데 전 그걸 모르고 요즘 왜 이렇게 성의 없게 모니터를 하고 잘 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졌지 생각했는데 자리를 피했던 거. 아 당연하죠. 어쩔 수 없지. 그럼. 어떻게 또 그걸 뭐 이렇게 뭐 재밌게 보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덤덤해. 괜찮아 그좀 아무리 연기지만 로운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저는 저도 질투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당연히 봐줘야 되는 거니까 같이 재밌게 보다가 이제 보다가. 만약 그런 씬이 나오면은 그냥 굳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질투 나서. 그 약간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질투가 나고 못 보게 해야겠죠? 질투가 난다고 얘기를 하시면 다 결론이 나는 거 아니에요? 못 보게 해야죠, 저. 너무 재미가 없게 얘기해. 못 보게 그래서 제가 더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애정 씨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직접 아 모니터해야 되는데 왜 열심하면 어떻게 해? 못 보게. 아니 여자친구가 왜못 보게? 그래서 선배님이 취향을 오늘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 완전 죽인가요? 어디서 맞는 이겁니다. 우리 여보 잘하네 하면서 제가 우리 여보는 왜 못 보게 하는 거야? 여기서 애정 씨 나오는데 나도 애정 씨를 들어간다고 진 싫으니까 저 배우와 바로 맞짱을 뜬다. 아예 안 하니까. 진짜 애정 씨는 무엇인 노래일까? 안 하니까는 뭐야?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이렇게 막 남편분이 보다가 뭐야? 아나 무섭다, 지금 이렇게. 진짜. 유선 씨도 너무하시네. 조윤희 씨는 어떠실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동건 씨 애정씬. 저는 아주 자세히 보고 그 전에 대본을 점검을 하고 자세히 본다고? 점검을 해서 없어요? 거기 지문보다 조금 더 뭔가 감정이 섞여 있다. 뭔가 애드립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가차 없이. 복수하죠. 조윤희 씨는 무조건 이 얘기의 결론은 다 복수예요. 아니 근데 그 지문이 좀 주관적이잖아요. 뭐 다가가면 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아니, 진짜? 키스씬이면 보통 이렇게 찍어보셔서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드라마면. 근데 그거 이상을 못 이상으로 먹는다. 뭔가 다른 액션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저는 그거는 바로 응징. 배드씬 찍죠. 바로 배드씬 찍죠. 갑자기 드라마에 무슨. 하여튼 이동건 씨는 몇 차례 이렇게 매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동건 씨 당분간 작품할 거 알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김혜숙 선배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혹시? 저도 조윤희 씨 같이 할 거예요. 일단 대본 가져와 봐라. 만약 그런 게 있다, 좀 윤희 씨 말대로 좀 사심이 보인다 그러면 저도 배드신 찍어야죠. 저도 배드신 찍어야죠. 역으로. 이거 뭐 그냥 결론이 그냥, 결론은 그냥 가쁜 배드신이야.
도둑들에서 임다라 씨하고 좀 맞아요. 딸들한테는 조금 쑥스러웠었는데 그 신이 없으면 안 되는 신이었기 때문에. 아, 그때 그 굉장히 그 영화에서 굉장히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거 하는데 그 초재면서 했어요, 나름대로. 몇 초를 생각하셨어요? 한 2, 3초? 왜냐하면 이게 더 깊어지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젊은 배우들이 사랑신을 하는 게 저도 그냥 이렇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봤었는데 제가 이제 좀 나이 들어서 그 씬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근데 쓰였구나 생각이 두 들더라고요. 분의 그 씬은 굉장히 그 달화 형이랑 혜숙이 누나의 그 약간 그런 그 로맨스 장면. 그건 정말 좋았어요.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그 당시에 임다라 씨 사진을 붙여놓고 다이어트까지 하셨다고요? 그때 제가 왜요? 그냥 웃기는 얘기지만 배우로서는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맞는 역이 또 엄마고 이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엄마는 그냥 우리가 사는 내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좀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임다라 씨를 딱 봤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예, 예. 근데 제가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예. 너무 멋있으시고 그 몸 관리를 했는데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딱 돌아보고 보니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분을 사진을 화장실 제가 가는데 한 3군데를 붙여놓고 예. 이제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이랑 나랑 해야 되는데 그 사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때는 좀 성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이제 사진 다 띄워버리고. 당연하죠.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빨리 영화가 끝났으면 했을 정도로. 왜냐면 막 누워있으면 음식이 막 이렇게 미치죠. 좋아하는 음식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해투의 시그니처 코너죠. 여러분들의 흑역사를 지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페셜 MC 로운 씨부터 지워드릴 텐데. 아니, 그, 로운 씨가 어때요? 좀 평소에 좀 그 애교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저는 아까도 이렇게 약간 그 고부관계를 네. 애교로 풀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집에서 막내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엄마 아빠한테 막 누가 이런 애교가 아니라 그냥 약간 이런 생활 애교. 생활 애교. 흥얼거리지 않는 것 생활 같아요. 얘기. 네네.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야, 아직도 엄마 아빠한테 뽀뽀. 네네네. 진짜? 보래. 네, 볼에 뽀뽀하고. 엄마 아빠한테? 네네. 진짜 리스펙트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워낙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뽀뽀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저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인사하고 그냥 그냥 애정 표현이니까. 뭐라고 말하면서? 네? 그냥? 오랜만에 보면은 사랑해 아빠 이거 뽀뽀하고. 야, 좋은 거잖아.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친구 같은 사이. 아니 그 이 팬들한테도 좀 애교가 많으신지 우리 그 팬들 사이에서 투머치 토커로 팬 사인회 다녀온 팬들의 후기가 좀 있는데 잘한다 했어. 저기 좀 한번 좀 저희가 좀 볼게요. 예. 김은로 갑자기 나는 뭐 닮은 것 같아 하길래 다비드상 이랬더니 그거 말고 동물 이래서 너구리하고 아무거나 말했는데 너구리 우리 하더니 갑자기 차차 너구리 성대모사 개인기를 보여줌. 모른다고 해도 자꾸 보여줘. 평경장. 준비한 얘기 하나도 못하고 웃다가 넘어가. 그러니까 이분이 평경장님을 모르시는데. 너무 옛날 영화야. 이거를 하셨어요? 네네. 이게 또 뭐가 딴 게 있습니까? 뭐야, 이거? 하려던 말이. 서구야, 너가 준 핫팩 아직도 갖고 있어. 근데 너한테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 그리고 근데 그 김서구 씨가 목 아파 어떻게 프로폴리스 알아? 프로폴리스 약국에 파는데 목에 뿌리는 거 있어요? 냄새는 약간 역한데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나도 목 아플 때 뿌리는데 되게 좋아. 알겠어, 있잖아. 이동하실게요. 춤을 주지 팬들한테. 이거를 그러면은 약간 저 팬의 느낌으로 좀 다가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우리 자기님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일본에서 이제 앵커 하시는 또 팬이 XS9의 또 방팬이라. 제가 앵커야. 로운한테. 네. 이제 만나면은 오늘
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물어봐야죠. 정말 잘하네. 안녕하세요. 왔어. 로우 씨 사인 좀. 저거 시계 진짜 예쁘다. 시계 어디 거야 이거? 흰색. 진짜로? 잘 어울린다. 저 어디서 혹시 저를 샀어? 네? 머리 진짜 예쁘다. 머리 염색했어? 머리 염색한 거야? 와 대박이야. 이동만 시켜요. 이동만 시켜요. 아, 이런 식이구나.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반가워서. 공식 카페 보면은 이제 팬사인회나 이제 활동을 할 때 활동에 대한 후기가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너무 긴장해서 제가 한 말을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없어요. 오빠를 만나러 갔는데 오빠를 만난 기억이 없어요. 이게 들으니까 어차피 저를 좋아하고 저희를 좋아하시니까 보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 준비하신 분이 있으면 준비한 얘기를 듣고 만약에 안 들었잖아. 여기 성경장님 한번 해주세요. 너구리 한번 해볼게요, 너구리. 근데 안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너구리 나오길래 그냥 그냥 진짜 너구리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전 몰라요. 형 이러면서. 봐봐 타짜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용하실게요. 그거는 정말 너구리 흉내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한번 로운 씨, 이거 한번 좀 저희가 지워드릴게요. 자, 지워드립니다. 레비오사. 김소연 씨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속사포 수상소감이라고 하는데. 뭐 있어요? 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본 저도 것 어릴 때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10년 전에 아이리스 할 때 인기상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좀 공백기가 몇 년 있다가 이제 좀 다시 일을 많이 하게 되셔가지고 뭔가 감회가 좀 남다르고 했었나 봐요. 제가 그때 또 MC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촉박하니까 이걸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왠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있었어. 두두두두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뭐 이상하게 하고 아니, 한번 저희가 좀 한번 볼까요? 이거 들려면 위급 상황이거든. 너무 좋아하는 빨리 하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네, 빨리. 저런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 김기태 감독님, 양민호 감독님, 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리스 스태프 가족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김종수 대표님. 진짜 지금도 있고. 우리 나무 에파스 가족 여러분. 저거 빠르게 가는 게 아니죠? 그동안 많이도 아팠지만 너무 고생 많이 한 우리 죄송해요. 기용 씨 그리고 최고 스타일리스트 우리 애련 언니, 그리고 동민 너무 이렇게 예쁘게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그리고 지금 TV를 보고 있으면서 저보다도 더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소팬 패밀리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제가 상을 너무 제가 상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서 보고 계실 엄마, 아빠, 언니, 형부, 그리고 일본에 있는 작은 언니, 그리고 조카. 일본에 있는 작은 언니까지. 다 했네, 다 했어. 요거 말고 또 좀 지우고 싶은 시상식 흑역사가 있다고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데뷔를 해서 아역상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말투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어른인 척, 어린이가 너무 좀 버터마른 막 그런 발음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2 때. 쑥스럽고 좀 볼까요? 이게 중2예요? 말도 안 돼.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우선 감사드리고요. 95년 한 해는 너무 뜻깊은 해가 된 것 같은데 96년에도 더 뜻깊은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깊다 배웠구나. 그리고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2가 뜻깊다. 야, 요게 포인트네. 감사합니다. 이 기사 받았을 땐 그렇게 속사포를 하는데 이거 더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으시네. 말투가 너무 별로예요. 아, 그래요? 네, 꾸며낸 말투가 너무 별로예요. 지금이 더 풍성해 보이긴 해. 아니, 근데 이때 아역상을 받고 항의를 받았던 게 뭡니까? 저 때 아역상을 받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KBS로 전화가 왔었대요. 왜 어른인데 아역상을 주냐고. 아니, 근데 조금 전에 모습이 이게 중학생은 아니신 거 같아요. 저는 한 20살? 21살? 엊그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역상을 칭찬받느냐. 김소연 씨는 진짜 데뷔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스타였거든요. 그렇죠.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달이. 미달이 뭐. 네, 맞아요. 맞아! 네. 이 사람이 김소연이구나. 맞다.
아니 근데 잠깐만 이때가 이모 역할 하셨을 때가 그래도 한 20살 뭐 21살 그때 고등학교 3년 우와! 때 산부인과 의사 저때 역할을 김찬우 아니 러브라인 맞아. 오빠랑 같이. 고3이었어요? 이때 그 의사 하셨었잖아요. 이때 고3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오디션을 보러만 가면 나이 많은 역할만 이렇게 네, 시켜줬다고요? 오디션을 갔는데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또래랑 그 친구들한테 다 학생 역할을 읽어보라고 주시고 저한테는 선생님 역할을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지만 근데 오히려 아역들은 왜 그런 트라우마 있잖아. 성인 연기자로 변신해야 되는데. 근데 소연 씨는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전 이미 성인이어서. 네,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이런 식의 좀 전문직 이모로 역할. 나왔구나. 제일 어린 역할은 어떤 걸? 제일 고3 역할. 아, 고3 네, 역할. 중학교 아.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일단 그 3년 정도는 네. 훌쩍훌쩍 건너뛰시는구나. 이 선배님께서도 성숙한 외모 때문에 별명이 따로 있으시죠? 무슨 별명 있으셨어요? 저도 대학교를 바로 입학을 했는데 친구들이 다 저 언니는 분명히 다른 대학을 다니다 왔거나 최소한 30년 했을 거다. 그 별명이 69였어요. 69년생 같고. 그래서 이제 연기 지망생 시절에 오디션을 보러 가도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얘 학교 다녀요. 아, 강의? 누구? 막 이런 식으로. 학생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네, 되게 좀 노안이었어요. 아니, 학창 시절에도 외모 때문에 굴욕을 당하신 적이 있다고 무슨 들었어요. 굴욕을? 네, 중학교 3학년 때 여중여고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재수하는 그 입시 또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입시 학원이랑 저희 학교랑 이제 등하교 시간이 같으니까 이제 다 맞물리면서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집이 경기도 살았는데 1시간 20분 거리에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가는 데를 살았었어요. 어느 날 남자가 굉장히 인상을 쓰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랬더니 집이 왜 이렇게 멀어? 아, 자기가 따라가놓고는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네. 아, 네? 이랬더니 보성여고 다니죠? 그래서 네, 아니 저 중학교 다니는데 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보성여고 아니어서 보성여고 좀 2학년인데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저랑 나이가 한 5살 차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면 애잖아요. 그 애를 내가 따라왔다라는 생각이 자기 너무 자신이 어이없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는가 말든가 하고 연락처를 틱 주고 가더라고요. 유선 씨는 연관 검색을 다 지우고 싶어요? 왜요? 제가 원래 본명이 사실은 왕유선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있던 소속사에 전지현 씨가 있었는데, 전지현 씨가 원래 맞아. 그래서 왕씨 하면 멜로를 한다 했을 때 왕유선 이름 뭔가 좀 센 어감이다. 너도 바꿔라. 이래가지고 또 소유진 씨가 한번 또 핫해서 야, 소유선 어때? 막 이러고 한유선 어때? 막 뜨는 스타들의 성들을 다 저한테 갖다 붙이는데 그 어떤 것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유선하자 그냥 앞에 빼자 이러고 유선 괜찮아, 유선. 그 이후로 이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온갖 유선 전화, 유선 상호, 유선 방송 자, 한번 보죠. 다 이런 거 같아요. 유선 청소기, 유선 방송, 유선 전화기, 유선호, 유선상, 유선 공유기, 유선 청소기, 유선 마우스, 유선 마이크. 3번째 자리를 하셨네요. 예. 이미지 검색도 제 사진이 떠야 되는데 온갖 전화기 사진 다 늘 레트로 열풍이거든요. 이거에 빵 터지는데요? 이름 찍는데 전화기 나오면 짜증나죠. 예, 유선 청소기, 유선 이거 방송. 덕분에 광고는 하나 찍었어요. 아, 글쎄요. 유무선의 결합 이래가지고. 유선 결합. 네. 그리고 최다니엘 씨가 갑자기 땡동을 해서 문을 열면 안녕하세요 유선이에요. 유무선. 야, 이게 또 딱이네. 요즘에도 뭐 몇 번씩 이름 검색해봐요? 그럼요 수시로 하죠. 그래서 요즘에 좀 활동한 연수가 좀 늘어서 제 사진 올라가죠, 이제. 사이에 강간 유선전. 전화기를 눌렀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분을 모시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세제자 특집을 함께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재출연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들이 많아요. 공약을 하면은 이루어지더라고요. 풍상시 팀도 그래. 풍상시 20%. 그리고 이제 하나뿐인 내 편도 40%가 돼서 다시 한번 나오겠어요. 지금 닥터 프레이즈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니, 저희 엄마가 설렁탕집 하시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 설렁탕을 대접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좋네. 해투는 저희 50% 넣으면 50%. 서로 간에 좀 딜을 봐서 45% 정도 가요, 4%. 일단 45% 보면 50% 갈 수 있다라는 거죠. 50%를 바라보는 45%. 오케이, 좋습니다. 45%. 딱
좋네. 딱 좋아요. 이상훈 씨랑 같이 하는 네, 그러면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나와서 출연하는 건 자기도 영광이라고. 네, 와, 정말 출연 좋다. 이소연 씨는 같이 동반 출연. 네네. 이렇게까지 또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 또 스페셜 MC로 함께 해주셨죠. 로운 씨. 예. 공약 하셨으니까 저희도 SF9이 1위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루고 싶어서 SF9 1위를 아유.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